2019년 9월 9일 미국 엘레베마주 테네시 국경 근처 경찰서에 다급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층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자 시스코는 경찰에 신고 당시 처음 총소리를 들었을 때 지하실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총소리는 이어졌는데 연속해서 5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메이슨 시스코는 너무 무서워 조심스럽게 지하실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로변으로 달렸다고 했습니다. 2019년 9월 9일 오전 경찰은 한 소년의 신고 전화를 받고 소년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메이슨 시스코는 올해 14세였는데 평소에도 지하실에서 비디오 게임을 즐겨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살해당한 가족 모두 반항 흔적이 없었고 외부 침입을 의심할 만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신고자의 부모도 사망하고 어린 동생들도 모두 살해당했는데 메이슨만 살아있다는 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더군다나 최초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 당시 마치 그 집 가족이 아닌 것처럼 신고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이라고 해봐야 500명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일가족이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당황했습니다. 잠시 후 이 사건은 SNS를 타고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살해당한 어머니는 올해 35세 메리 시스코였는데 지체장애자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교사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힘없고 거동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며 선행을 베풀고 사는 사람이라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고 살 만한 일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존 시스크 38세 또한 평범한 남성들처럼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일반인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부모가 살해당한 것도 이상했지만 특히 주목했던 것은 살해당한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아이 케인이 6살이었고 둘째 오로라가 5살, 막내 클롭이 이제 6개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사건을 강도 사건으로 본다면 강도가 금품만 가져갔을 것이고 만약 도둑질을 하다 부모와 난투극을 벌였다 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만 살해해야 했는데 왜 이런 어린아이들까지 살해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초 신고자도 아들 시스코였고 목격자도 시스코라는 사실에 경찰은 시스코에게 지하실에서 신고 당시 집 안으로 들어온 침입자의 침입 경로가 없었는데 살인범이 어떻게 아무 이상 없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스코 본인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시스코는 처음 신고했던 내용을 번복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들 시스코를 강력한 용의자로 올려놓고 혹시라는 마음에 증거물을 찾아보기 위해 사건 현장 주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경찰이 집 주위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신고자 시스코는 경찰을 도와주며 집 주위의 구조를 설명해주고 경찰과 같이 증거물을 찾기 위해 동행했습니다. 한참을 조사하던 경찰은 시스코 집 정원에서 살인범이 범행에 사용했던 것으로 예상되는 권총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발견되자 시스코를 취조했고 결국 본인이 잠들어 있던 가족 5명 모두 살해했다는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4세인 시스코는 특수학교 교사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통 아이들처럼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초 어머니 메리 시스크는 친정 식구와 통화를 하던 중 입양했던 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하고 있다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주방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갔던 아들은 어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놀란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식탁에 앉아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는 나의 친아들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스코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진실로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습니다. 개멋지고는 유년 시절부터 본인에게 너무 잘해주었던 기억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워온 자식이라면 몹쓸 짓도 하고 학대도 할 만했지만 시스코는 단 한 번도 그런 감정을 갖지 못할 정도로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수치심이 밀려온 시스코는 어머니가 말해준 진실을 속으로 삭히며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언젠가 알게 될 아들의 충격을 덜해주기 위해 성장해서 말해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동생들도 워낙 어린 나이라서 본인의 이런 과거를 알 리 없었고 그저 빨리 커서 독립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스코는 어린 시절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아버지가 가끔씩 화가 날 때면 본인을 구타했던 상황을 생각해보니 어쩌면 본인이 친자가 아니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지만 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지난날 부모에게 겪었던 서운했던 일들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진실을 알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아 SNS에 이상한 글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시스코의 사촌 데이지 메카티가 SNS에 시스코가 현재 부모의 친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시스코는 주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를 잡아 산채로 죽이고 사체를 불태우는가 하면 방과 후 다른 학교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집안에서는 괴팍한 성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스코는 신경질적이고 반항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스코는 평생 본인을 속이고 살았다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용히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고 평생을 살았는지 서운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시스코가 어린 시절 집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바게트빵에 땅콩잼을 발라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을 못 쉬고 질식 싸려다 살아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땅콩 알러지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빵을 먹다 질식 싸려는 것이 아니라 땅콩을 먹으면 알러지 반응으로 기도가 막혀 숨을 쉴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 몰래 땅콩을 먹을 수만 있다면 통쾌하게 그동안 본인을 속이고 살았던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그날 오전 시스코는 어머니에게 커피를 타준다며 컵에 커피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땅콩버터 한 수저를 집어넣었습니다. 땅콩을 넣은 커피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마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커피 맛이 이상하다며 한입 대보던 어머니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시스코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더 큰 범행을 계획합니다. 이전에 할아버지 집에서 보았던 권총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집을 방문해 할아버지가 호신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권총을 몰래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스코는 다음날 결심했던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할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권총을 꺼내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 차례대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시스코는 범행을 마치고 여자친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될 것이다. 잠시 후 여자친구에게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총을 다뤄보니 제법 익숙해졌다. 5가족을 살해하는데 아마 4초도 안 걸린 것 같다. 시원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 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시스코의 생모는 2011년 인디애나주에서 사망했습니다. 시스코의 생모는 아들이 3살 때 어려운 형편에 아들을 고아원에 맡겼는데 그동안 약물로 고생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아들까지 고생시킬 수 없다며 아들을 보육시설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다량의 약을 먹고 인생을 비관하며 자살했습니다. 현재 시스코의 양아버지는 시스코의 생모가 사망하면서 시스코의 완전 양육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자처럼 기우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2년 7월 25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19년 5명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라임스톤 카운티 배심원들은 2시간도 채 안 되어 시스코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시스코는 정신분열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20년 11월 법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관찰 시설에 있을 당시 시스코는 자신이 가족을 살해한 사실에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시스코의 나이가 17세이지만 사건 발생 당시의 나이를 적용한 결과 종신형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